안녕하십니까. 박동건 집사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창조신앙의 달 7번째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창세기의 창조 부분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창조의 사실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방법이 아닌 직접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 년, 수십억 년이 아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모든 생물로 진화된 것이 아닌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창조, 6일 동안의 창조, 종류대로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일 것입니다.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잡고 세상의 철학과 모든 속임수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창조신앙의 달 프로그램이 그 노력이며 앞으로도 더욱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금년 창조신앙의 달 주제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입니다. 이번 교재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있는데 쇼츠 영상 QR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로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는 과학 저널이나 뉴스를 인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4천만 년, 1억 3천만 년 등의 오랜 연대가 나옵니다. 그 연대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잘못된 연대입니다. 그 부분은 밑줄 친 부분으로 표시했으니 그 연대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화론에서 우주와 지구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빅뱅으로 시작하는 우주 진화, 우주의 먼지가 지구 안으로 들어와 무생물로부터 세포 단위가 자연 발생했다는 화학 진화,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든 생물들로 진화해 왔다는 생물 진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주와 지구와 생명의 기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과 우연입니다. 진화의 과정이란 게 짧은 시간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수백억 년, 수십억 년의 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진화의 과정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에 의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적 세계관은 매우 다르고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은 진화적 세계관이 대세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교육에 진화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더 강하게,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화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형편이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의 강력한 공교육을 통해, TV를 통해, 게임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통해 진화론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입니다. 권장도서, 추천도서 등으로 포장되어 있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내용을 감수했습니다. 책의 부제는 작은 세포가 사람으로 변해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진화론 그 자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 낱말의 뜻을 교육하기 위한 글인데 하필이면 진화론 사상이 가득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다.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 인간은 개, 고양이와 다를 바 없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바퀴벌레나 돼지는 우리보다 어른이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 교과서에는 아무 글이나 못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다는 것은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뿐이겠습니까? 국어 교과서 뿐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통합 과학 교과서입니다. 맨 앞부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과학 교과서인데 제목부터 이상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나는 오래전 네 발로 나무를 올라탔던 존재였다. 20만 년 전에 나는 하나의 세포였다. 46억 년 전에 나는 우주의 먼지였다. 이렇게 쓰라고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겠죠?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오랜 연대도 믿어 라는 분은 계십니까? 지구 역사가 1만 년도 안 된다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웃음거리만 될 거야. 조롱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나요? 금년에는 지난 6년 동안의 창조신앙의 달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과 함께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는가, 창조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땅의 지층들을 기둥 모양으로 배열했다고 해서 지질 주상도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 정도이며 지층을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캄브리아기 이전이라는 뜻의 선 캄브리아기로 그 다음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지층에서 존재했었다는 생물들의 화석을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화의 순서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모든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둘째는 생물도 매우 느리게 진화되어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전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을까요? 땅의 모든 변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을까요? 생물의 진화는 증명되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그렇게 되었다는 믿음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지질 주상도 안에 보면 각 지층마다 수억, 수천만 년이라는 연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연대는 측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석의 나이를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나이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 지층의 나이는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특정한 지층에서만 발견된다는 화석들을 표준 화석으로 정해놓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년 전 지층에서만 나오는 표준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은 1억 년 전 지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층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생물들은 1억 년 전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표준 화석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퇴출되어 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표준 화석들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화석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은 지층으로 정하고 지층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은 화석으로 정하는 이상한 논리가 현재 진화론의 지질연대, 지질 주상도를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 책에 나오는 수억 수천만 년의 진화연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신앙의 달 첫째 주간은 화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화석들과 특히 최근 20, 30년 사이에 발견된 화석들은 진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석은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화석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진화연대로 지금부터 5억 4천만 년 전 즈음에 고생대의 가장 처음인 캄브리아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많은 동식물 화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적으로 왜 문제가 될까요? 생물은 개, 문, 강, 목, 과, 속, 종의 순서로 분류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큰 개는 세균계, 동물계, 식물계 등 6개 정도이고 그 아래 단계인 문은 35개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분류 체계상 두 번째로 큰 문 단계에서 현존하는 생물의 대부분이 고생대의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하는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진화가 맞다면 캄브리아기에 대량으로 등장한 동식물들이 그 이전 시기에 각각의 이전 단계 동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없이 갑자기 진화된 생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 많은 생물이 등장했다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동물들이 나타난 것도 문제입니다. 척추동물이 물고기가 발견되었는데 척추동물은 척추, 뇌, 신경, 눈, 호흡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 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구조들이 다 구성되기까지에는 진화론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빛 해파리는 복잡한 신경계,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생물 발광, 독특한 근육 조직이 있고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아노말로카리스는 무려 16,000개의 겹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곤충들보다 더 복잡하고 아마도 시력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삼엽충은 아주 단순한 동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도로 복잡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발견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뇌를 가진 동물도 출현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많이 진화된 동물이며 진화론적으로 등장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동물이며 단순한 생물과 함께 출현하면 안 되는 동물이며 나타나기 전에 많은 이전 단계를 거쳐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석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생물이 출현했고 복잡한 형태의 동물들도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물들이 진화 단계가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류대로의 창조를 말해줍니다. 지층의 가장 아래에서 단순한 생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가장 오래되었고 초기의 생물들이 아니라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묻혔기 때문입니다. 화석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살아있는 화석들입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과거 생물들은 오늘날과 매우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생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하등한 생물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새로운 기관과 장기들이 생기고 몸의 구조를 변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견되는 많은 생물 화석들은 오늘날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 연대로 수억 수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도 화석 속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물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제 먹은 새우의 모습과 1억 년 전 새우의 모습과 3억 6천만 년 전 새우의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진화가 없습니다. 200만 년 전의 바다코끼리 현재의 모습, 개구리 700만 년 전의 화석과 현재의 모습, 플라타너스의 5,500만 년 전 화석과 현재의 모습, 박쥐의 5천만 년 전 화석과 현재의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긴 연대가 믿을만 한가요? 펭귄, 모기, 까마귀, 집게벌레, 코끼리, 말벌, 잎사귀, 대벌레, 보아뱀, 비버, 흑멧돼지, 사마귀, 말, 하마, 가리비, 오리, 너구리, 이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지명 관계상 많이 실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미생물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천만 년 전, 심지어는 20억 년 전의 미생물들이 현재의 모습과 같습니다. 큰 생물들은 한 세대가 길어서 충분히 아직 진화할 만큼의 시간이 안 지났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미생물은 한 세대가 짧아서 20, 30분에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넉넉 잡아 한 세대를 1시간이라고 했을 때 미생물이 20억 년 전쯤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면 20억 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49조가 나옵니다. 미생물의 경우 49조 세대가 그 이상이 지났습니다. 49조 세대 이상이 지났는데 모습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을 보면 생물들이 수억 수천만 년 동안 동일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오랜 연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진화론은 말장난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때 화석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은 진화가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화석들은 진화는 극도로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진화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진화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를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논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화석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화석에서 아직도 부드러운 생체 물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콜라겐, 혈액세포, DNA, 염색체 등 이러한 생체 물질들이 화석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체 물질들은 수만 년이 지나면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단백질의 경우 100만 년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라고 하는 화석에서 이런 생체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공룡은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룡 화석에서 연부 조직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룡 화석에서도 중국에서는 대규모 공룡의 연부 조직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고요. 공룡 알에서도
유기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공룡 피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이라로 발견된 공룡도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죽으면 DNA는 언제까지 검출이 될 수 있을까요? 2012년에 DNA 반감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DNA 반감기는 521년, 상온에서 40번의 반감기가 지나는 284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만 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 생물 화석에서는 DNA가 검출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7천만 년 전, 1700만 년 전, 2억 년 전 수많은 화석에서 DNA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석들에서 연부 조직, DNA 등이 발견되는 것은 공룡에 부여된 화석들에 부여된 장구한 연대가 허구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석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이유 네 번째는 서식지가 다른 육상생물과 바다생물 화석들이 함께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는 함께 발견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 여러 자료가 있으니 자세히 보십시오. 미국 네브라스카의 화석 무덤에서도, 미국 남부 캐롤라이나 애슐리층에서도, 미국 와이오밍주의 화석뷰트 국립기념물에서도, 미국 몬태나주 동부의 헬크릭 지층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이런 화석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국립공룡 유적지에는 70m 벽에 1000여 개가 넘는 공룡 뼈들이 무더기로 묻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모리슨 지층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18배의 엄청난 넓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곳 지층에는 대합 쪽의 화석들, 공룡과 포유류 화석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식물 화석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지층은 과거에 물에 의한 대격변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식물 화석이 거의 없는 것은 대격변이 있을 때 식물들은 물에 떠서 분해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이상한 육상 생물들과 바다 생물들이 뒤섞여 매몰되어 발견된다는 것은 과거에 거대한 격변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석의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이유 다섯 번째는 공룡들의 죽어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간혹 공룡 화석이 발견될 때 자주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공룡들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꼬리는 올라간 자세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런 모습은 물에 빠져 익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후궁반장 사망 자세라고 합니다. 또 큰 공룡에 속하는 안킬로사우루스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들은 자주 배를 위로 한 채 거꾸로 묻혀 있었습니다. 발견된 36개의 화석 중 26개가 그렇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뒤에 배 안에는 가스가 생겨서 팽창되어 가벼워지고 갑옷처럼 생긴 등은 무거워서 큰 물에 휩쓸려 가다가 뒤집히고 묻혀서 화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공룡들을 익사시킬 만큼의 휩쓸고 갈 만큼의 거대한 물에 의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석이 진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이유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관련하여 5가지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지난 160여 년 동안 25만 종 이상의 생물 화석들이 1억 개 이상 발견되어 수천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육상 척추동물 중 생물 분류학상 목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생물의 97.7%가 거의 모두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의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벌써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야 합니다. 97.7%의 동물들의 화석이 1억 개 이상 발견되었는데도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 이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중간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종류 내에 작은 변이가 일어난 것을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초창기 진화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들이 발견되면 될수록 진화론의 예측이 맞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화석들은 진화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각각 종류대로의 생물들만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성경의 대홍수 사건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화석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대격변적인 사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생물의 기원은 진화가 아니라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성숙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기 문제는 집에서 생각해 보시고 저희 창조신앙의 달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